존경받는 판사는 그녀가 법정에서 오랜 경력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평범한 하루, 뭔가 그녀를 동결. 그녀가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심각했지만 그들의 공통된 역사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강지혜 판사는 안경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위해 서류를 스캔하면서 집중했습니다. 그 방은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고, 서류들은 구겨졌고, 가끔 기침이 들려오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지혜에게는 그것은 잘 기름진 일상이었습니다. 긴장된 상황을 다루는데 익숙한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침착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렸을 때 지혜는 거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이름, 복잡한 이야기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석을 듣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깨웠다. 흥미를 느끼고 그녀는 올려다 보았고 그때 그녀가 그를 보았습니다. 민석이 2명의 경비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갔다. 그는 어깨에 너무 큰 옷을 입고 눈에 띄게 착용, 피로에 의해 표시 심각한 보았다. 그의 얼굴은 시간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주름, 깊은 원, 마치 삶이 그를 합리적인 것보다 더 짓밟았던 것처럼. 그러나 지혜를 강타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들이 자란 부산의 거리에서 그녀의 옆에 달려온 소년의 눈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만났고 잠시 동안 법정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 더 이상 변호사, 더 이상 청중의 중얼거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녀와 민석이었어. 지혜의 심장이 뛴다. 그녀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소녀는 이제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석도 그녀를 알아봤어요. 그의 시선은 그녀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잠시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함께 자신을 끌어시도, 그의 눈을 낮추고 자신의 자세를 교정. 하지만 그는 그녀만큼 화가 분명했다. 지혜는 목구멍의 덩어리 모양을 느꼈다. 추억은 폭력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홍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들을 분리시켰고, 이제 그들은 반대편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씨. 지혜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비난을 이해합니까? 민석이 대답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 보았고, 지혜는 그가 단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 당신의 명예. 그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석은 손에 모자를 들고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지혜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가 숨기려고 했던 고통을 그의 눈에서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고 만무거 목소리로 대답다. 알겠습니다. 부인 마음으로, 민석. 제발. 지혜는 팔을 잡으려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괜찮아. 지혜의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아이 일이었다. 그리고 그 말로 그는 떠났다. 지혜는 그가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문이 그녀의 뒤에 닫힐 때 침묵은 귀머거리이었다. 그녀는 그의 발걸음이 다시 하천으로 달려가는 것을 듣지 못했고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배운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녀가 사건 문서를 통해 입으로 죄책감은 파도처럼 돌아왔다. 그녀는 증언을 다시 읽었고 민준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난은 심각했지만 뭔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어두운 이야기에 끌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또는 적어도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다. 법정은 가득 차 있었다. 서혜원은 이 무거운 분위기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의 연단에서 그녀는 변호사와 증인의 끊임없는 발레를 관찰했습니다. 강지수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 이상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젊은 변호인 취하나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결정되었고 그녀는 팔 아래의 파일 더미를 들고 갔다. 한나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세부 사항을 발굴하는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날 첫 증언은 강지수 체포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박동욱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판에서 증언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확신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체포의 밤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일어나서 방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박경관님, 제 의뢰인 강지수가 종로와 3일대로 근처의 창고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하셨죠. 정확히. 박은 팔을 교차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방을 들고 달리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것 같았어요. 한나는 그 대답을 기대했던 것처럼 약간 미소 지었다. 의심. 그는 가방 실행했기 때문에, 네, 게다가, 가게는 강도당했습니다. 나는 본다. 한나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근거로 강지수를 체포. 했습니까? 그가 사는 동네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박 씨는 잠시 망설였다. 예.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 한나가 반복했다. 당신이 내 고객을 체포하기 전이나 후에 그들을 얻었습니까? 후. 그는 대답했다. 확인은 후에 왔습니다. 한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체포 당시에 강지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깅했다. 박은 불편해 보였다. 예. 하지만 상황은 상황. 하나는 중단. 자신의 이웃에서 달리는 젊은이의 상황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을 수색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경찰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빵과 우유 한 병, 중얼거림이 방을 통해 달렸다. 청중 중 몇 명이 의아해하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비난은 심각했지만 뭔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어두운 이야기에 끌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또는 적어도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다. 법정은 가득 차 있었다. 최수진은 이 무거운 분위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연단에서 그녀는 변호사와 증인의 끊임없는 발레를 관찰했습니다. 정민석의 재판은 진행되고 있었고 각 청문회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 이상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젊은 변호인 유지원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결정되었고 그녀는 팔 아래에 파일 더미를 들고 갔다. 지원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세부 사항을 발굴하는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날의 첫 증언은 민석 체포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박동현 경관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판에서 증언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확신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체포의 밤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일어나서 방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경관님, 제 의뢰인 정민석이 종로와 세종대로 근처의 창고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걸 보고하셨죠. 정확히 동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방을 들고 달리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것 같았어요. 지원은 그 대답을 기대했던 것처럼 약간 미소를 지었다. 의심. 그는 가방 실행했기 때문에, 네, 게다가 가게는 강도당했습니다. 나는 본다. 지원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근거로 정민석을 체포했습니까? 그가 사는 동네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동현은 잠시 망설였다. 예.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서. 지원이 반복했다. 당신이 내 고객을 체포하기 전이나 후에 그들을 얻었습니까? 후. 그는 대답했다. 확인은 후에 왔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체포 당시에 민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조깅했다. 동현은 불편해 보였다. 예. 하지만 상황은 상황. 지원은 중단. 자신의 이웃에서 달리는 젊은이의 상황 무거운 침묵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가방을 수색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경찰이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빵과 우유 한 병. 중얼거림이 방을 통해 달렸다. 청중 중 몇 명이 의아해하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수지는 이 발언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지원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줬어요. 빵과 우유. 지원이 반복해서 문장을 공중에 걸었다. 그녀는 장교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가 이 강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협조를 거부. 동현은 더 방어의 시간을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 지원은 계속 법정으로 향했다. 제 의뢰인 정민석은 15년 전에 저지른 실수로 젊은 시절의 기록을 세웠어요. 경관님, 오늘 그를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갖기 전에 그를 유죄인처럼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까요? 동현은 입술을 움켜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지원은 침묵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수지는 현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뚜렷했다. 그녀는 민석에 대한 비난이 가정과 상황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역할은 공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결함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윤지는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거의 낙담했습니다. 민준, 우리는 당신의 증언을 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준은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은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내 과거만 본다.
항상 그랬어요. 오늘은 왜 달라져야 할까요? 민준, 이건 너에 관한 게 아니야. 이것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상관없다면? 몇 년 전에 실수 하나만 본다면 어떨까요? 위험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보다 낫다. 민주는 눈에 띄게 찢어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지수는 멀리서 문서를 보는 척했지만 손은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정확한 순간에 민준의 취약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법원이 재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증언은 방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검찰이 주장을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와 몸짓을 가진 검찰 백상호는 배심원들에게 연설하기 전에 일어서서 재킷을 조정했습니다. 설득의 예술로 유명했지만 그날에도 증거의 약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그는 자신있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진 것은 명확한 행동 패턴입니다. 김민준은 과거가 있다. 그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의심스럽게 행동했으며 솔직히 그의 기록은 그가 현재와 현재를 상기시켜줍니다. 지수는 주에 깊게 들었다. 백이 말한 모든 말은 그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제 죄책감을 보여주는 것보다 과거에 상처받은 남자로 민준을 묘사하는데 더 집중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가방에는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약간 기울어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누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듬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상황, 그의 삶의 패턴입니다. 송은지는 그가 끝내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서서 그녀의 손을 그녀 앞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히 도전적이었다. 패턴, 신사숙녀 여러분, 라고 그녀는 배심원들을 직접 쳐다보며 물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정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유죄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뢰인은 도둑질을 당하지 않았다. 그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준은 그날 밤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은지는 검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제 동료에게. 모든 존경심을 가지고 그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위해 원하는 것입니까? 관객들로부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배심원들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검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은지가 의심을 심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배심원들이 판결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방은 거의 침묵했습니다. 김민준, 배심원들은 제시된 증거가 이 사건에서 당신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부당한 장의 끝과 더 나은 것의 시작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놀란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지만 조용히 그녀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을 눈으로 따라가며 민준이 여전히 침묵하고 은지의 손을 흔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금 후에 법정 복도에서 민준은 혼자 벽에 기대어 있었다.
아직 정식 의상을 입은 지수가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 그녀는 시작했다. 나는 원했다. 불가능해 보였을지라도 정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말을 가늠했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지수야. 나는 깊은 생각. 난 그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당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는 눈이 안개가 자욱한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난 그냥 내 일을 했어. 민준. 그는 마치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당신은 그 이상을 했다. 당신은 들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봤어요. 그들이 말한 것뿐.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과거가 그들을 따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꿈과 희망을 공유했던 이 두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더 뚜렷했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정민석은 마침내 팔을 벌리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가 그를 껴안았을 때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둘 다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안. 민석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것을 위해. 전에 일어난 일을 위해. 당신이 겪은 일을 위해. 나는 그것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민석은 잠시 동안 그의 그립을 강화. 다음 그녀의 눈을 보는 약간 멀리 당겨.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수진.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수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이것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너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이것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길을 헤어졌지만 그 순간은 공중에 매달렸다. 민석은 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떠나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 모든 것을 위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감동했다. 너 자신을 돌봐. 민석, 그가 문을 통과하고 오후의 빛이 그를 비추자. 수진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떠나고 있었지만 그 만남의 영향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 남아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다른 느낌. 이 법정은 더 이상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진은 그녀가 항상 추구했던 정의가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인간성. 이 이야기는 우리의 선택, 편견, 때로는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넌 어때? 과거와 현재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교차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귀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만진 경우 그것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